돌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사회자가 가족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아의 소중한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준호 씨.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수아의 할머니이신 어머님께서 창원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사회자가 멘트를 하나 더 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손녀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다렸던 기회가 온 거죠. 마이크가 제게로 넘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정말 기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요. 수아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제가 서울에 손자들 보러 갔더니 며느리가 정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줬어요. 찬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이요. 장내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는 한우며 갈치며 좋은 음식이 가득하더라고요. 아,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해 준 거구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히 준비해 왔어요. 8만 원짜리 한정식 도시락을요. 며느리가 저한테 찬밥 줄 정도로 제 건강을 생각해 주니까 저도 제 몸은 제가 챙겨야겠다 싶어서요. 이제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완전히 파악한 거죠.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가 오면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 아세요? 저는 70평생 살면서 찬밥에 고추장을 대접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배웠거든요. 앞으로는 저도 제가 받은 만큼 대접해드릴 생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바로 지금 꼭 눌러주세요. 이런 통쾌한 복수 이야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올해 66살 창원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를 위해 3억 5천만 원을 써줬는데 그 며느리가 저에게 찬밥에 고추장을 대접했거든요. 그것도 5살 손자 입으로 할머니는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엄마가 했어요 라는 말까지 듣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 특히 마지막에 수진이 친정 부모님들 앞에서 벌어진 장면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큰아들 준호가 결혼한 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처음 며느리 수진이를 만났을 때만 해도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할 때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고개도 정중하게 숙이고 목소리도 작고 예의 바르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모르세요. 창원에서 서울까지 몇 번을 오가며 예단도 맞춰주고
혼수도 넉넉하게 장만해줬어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가 아프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 모든 걸 다 챙겨줬죠. 수진아, 우리 준호 좀 잘 부탁한다. 우리 집 장남이라서 조금 버릇없이 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 이끌어줘.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한심하네요. 왜 제가 우리 아들을 낮춰가며 그랬을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준호 오빠 잘 챙길게요. 수진이도 그렇게 대답했고요.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신혼집도 서울 강남에 전세로 얻어졌습니다. 당시 전세금이 3억이었어요. 창원에 있던 제 가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마련해 준 거였죠. 남편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큰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첫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아용품까지 제가 안 사준 게 없어요. 수진이가 일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육아도우미 비용 월 150만 원까지 제가 대줬죠. 1년 반 동안이니까 총 2,250만 원이었어요. 그 외에도 명절 때마다 용돈 50만 원씩 아이 옷이며 장난감이며 정말 계산해 보니까 10년 동안 총 3억 5,300만 원을 써줬더라고요. 제가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수진이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명절 때마다 창원으로 내려와서 차례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고 저한테도 안부 전화를 자주 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가게 일이 많이 바쁘시죠? 몸조리 잘하세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효부를 만났구나. 우리 집안 보기 좋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건지 점점 제게 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시작됐어요. 민준이가 3살 정도 됐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진이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명절 때만,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민준이는 잘 크고 있고?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대답은 하는데 뭔가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네, 어머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도 건강하고요. 짧고 건조한 대답뿐이었죠. 전화도 5분도 안 되어서 끊으려고 하고요. 바쁘셔서 그러시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명절 때 창원에 내려와서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례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라며 슬쩍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해도 끝까지 옆에서 도왔는데 말이에요. 수진아, 이 나물 좀 묻혀줘. 내가 하는 게 더 예쁘게 나와. 어머니, 저는 잘 못해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뭔가 섭섭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제가 민준이를 안으려고 하면 할머니 손에 기름 냄새 나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민준이가 한 말이지만 아이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수진이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려고 일하시는 거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은 원래 냄새에 민감해요. 뭐 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 말투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별거 아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준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끔 제가 다시 전화하면 깜빠먹었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들르겠다고 연락했는데 수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민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혹시 옮을까봐 걱정돼요. 아이가 아프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음에 보자고 했죠. 하지만 며칠 뒤 준호 SNS를 보니까 수진이와 민준이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있다던 아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죠.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수진이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민준이도 혼자 크느라 외로웠을 텐데 동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임신 소식 알려드려요. 이번엔 딸일 것 같아요. 손녀라니. 60대 중반의 손녀를 보게 되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수진아. 정말 축하한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때부터 저는 또 정신없이 준비를 시작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영양제며 인부복이며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지 않은 게 없었죠. 철분제, 엽산, 오메가3. 한 달에 20만 원씩 영양제비만 나갔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감사해요라는 말은 하는데 뭔가 형식적이었달까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또 뭘 보내셨네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고마워하는 건지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제가 서울에 가서 며칠 지내면서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입덧이 심해져서 냄새에 너무 민감해요. 죄송하지만 출산 후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입덧이 8개월에도 있나 싶었지만 임신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산후조리원은 제가 미리 예약해놨죠. 강남에 있는 좋은 곳으로 2주에 600만 원짜리로요. 수아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다음 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수아를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고 예쁜 손녀를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 정말 예쁘게 나왔네. 우리 수아가 제일 예쁘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뭔가 귀찮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육아 책도 많이 읽어봤고 요즘은 예전과 육아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육아는 경험이 중요한 건데 책으로만 배운 걸로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저는 두 아들을 키웠고 민준이도 많이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며칠 더 있으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계속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기 우유 탈 때도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라고 하고 기저귀 갈 때도 제가 할게요라고 하고 급기야는 민준이한테까지 이상한 말을 시키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집에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겨우 5살 된 아이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수진이가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갓 출산한 며느리니까 예민할 수 있다고 저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수진이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수아가 태어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좀 힘들어해서 그러는데 아이들 봐주러 올 수 있어?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바로 다음 날 KTX 표를 끊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준호가 말수가 적었거든요. 준호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아니요, 엄마. 그냥 좀 복잡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일단 아이들부터 봐야겠다 싶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수진이가 나와서 인사는 하는데 예전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만 계시면 안 될까요? 창원에서 KTX 타고 올라왔는데 하루만 있다가 가라고요? 그것도 아이들 봐달라고 부르더니 말이에요. 왕복 기차표만 해도 15만 원인데 하루 보고 가라니. 아, 그래. 그럼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아침에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수진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하루도 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차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이미 먹었어요. 어머니 드실 건 따로 준비해뒀으니까 드세요. 따로 준비했다고요? 그래서 뭘 준비해뒀나 봤더니 아이고, 정말 믿어지시겠어요? 찬밥 한 그릇에 고추장 한 숟가락이 달랑 놓여 있었어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돈을 써가며 챙겨준 며느리한테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와서 천진난만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때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5살 된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시키다니. 순간 숨이 막혔어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수진이가 나타나서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이어트요? 언제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나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찬밥에 고추장을 주나요? 수진아, 나 언제 다이어트 한다고 했어? 어머니, 지난번에 요즘 살이 쪘다고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제가 단순히 요즘 살이 좀 쪘나 보다 이런 말한 것을 가지고 다이어트 식단이라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며느리가 정말로 저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퍼주고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접하다니. 찬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손자들 앞에서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제가 화장실 가는 길에 부엌을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 온갖 좋은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더라고요. 한우, 갈치, 새우, 전복. 정말 비싼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저한테는 찬밥에 고추장을 주면서 자기들은 이런 걸 먹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산 건가? 왜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에서 들린 대화 소리.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밤 새벽 2시쯤 되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거실에서 수진이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들리게 된 거였는데.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우리 생활이 진짜 불편해.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게. 엄마도 이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번 오실 때마다 애들도 산만해지고 우리도 신경 쓰느라 힘들어.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시는데 요즘 세상에 뭔가 좀 촌스럽지 않아? 우리 아이들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고. 수진이가 또 그렇게 말하니까 준호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엄마가 만든 반찬 가져올 때마다 냄새도 그렇고 아이들이 싫어하잖아. 요즘 애들은 다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냄새난다고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한테 인정받은 제 음식을 그렇게 말하다니. 다음에 오신다고 하면 적당히 핑계대서 미뤄. 아이들 감기 걸렸다든지 우리가 바쁘다든지 해서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도 스트레스야.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그런 핑계들을 댔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돈은 많이 대주시잖아. 그건 좀 고마운데 너무 간섭하려고 하시는 게 문제야. 돈만 대주시고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ATM기 같으면 좋겠는데 자꾸 참견하려고 하시니까 귀찮아. 아이고,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돈은 받아먹으면서 사람은 귀찮아 한다니. ATM기라니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요즘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 좀 자립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 맞아.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패션이나 그런 것도 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촌티나게 입고 오시잖아. 패션이요? 제가 뭐 이상하게 입고 다니나요? 그냥 평범한 60대 여성이 입을 만한 옷들 입는데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산 옷들인데 다음에는 좀 더 확실하게 거절하자.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도 진짜 힘들어. 특히 친구들 초대할 때는 절대 안 되고.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한테서 말이에요.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써주면서도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들에게 저는 그냥 ATM기였던 거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냉장고를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우 등심, 자연산 갈치, 대하, 전복. 우리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싼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걸 먹으면서 저한테는 찬밥에 고추장을 줬던 거죠. 창원으로 내려와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다음 주가 수아 돌잔치인데 오실 수 있으시죠? 오라고 하네요. 지난번에는 하루만 있다가 가라더니 이제는 돌잔치에 오라고 하고 그래 갈게. 그리고 어머니 혹시 돌잔치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돈 얘기가 나오네요. 얼마나 들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정도요? 요즘 돌잔치가 예전과 달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찬밥에 고추장 주고 나서 말이에요. 글쎄, 요즘 가게 경기가 안 좋아서 어머니, 손녀 돌잔치인데 도와주셔야죠.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내가 특별히 준비할게. 정말로 특별히 준비했죠. 하지만 수진이가 생각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어요. 수아 돌잔치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평소에 안 입던 검은색 정장을 새로 사서 입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창원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주문한 8만 원짜리 특별 도시락이었어요. 갈비찜, 전복구이, 대하구이, 각종 나물과 밑반찬까지 들어있는 정말 호화로운 도시락이었거든요.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돌잔치장으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돈을 안 줬으니까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한 모양이에요. 입구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손님들을 맡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완전히 멘붕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맞으세요? 준호가 정말 놀란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못 알아봤나 봐요. 응, 나야. 수아 돌잔치 축하한다. 수진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절을 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고마워. 손녀 돌잔치니까 특별히 준비했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화려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줬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건 어디선가 돈을 구했다는 얘기죠. 제 자리는 가족석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 혼자 앉았죠. 어머니, 왜 거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는데. 수진이가 당황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여기가 편해. 그리고 드디어 제가 준비해온 8만 원짜리 한정식 도시락을 꺼냈어요. 포장도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건 뭐예요? 아,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요즘 소화가 안 좋아서 밖에서 파는 음식은 못 먹겠더라고. 그리고 도시락을 열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복, 새우. 정말 호화로운 음식들이 한 상자에 가득 들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돌잔치에 와서 자기 도시락을 먹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수진이가 얼굴이 빨갛게 돼서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여기 음식 있잖아요. 왜 따로 가져오셨어요?
아, 이게 더 맛있어. 너도 먹어볼래? 1인분에 8만 원짜리야. 8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수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아마 돌잔치 음식보다 더 비싼 거 먹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소화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음식 가져와서 먹으면 안 돼?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거죠. 돌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사회자가 가족 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아의 소중한 가족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준호 씨.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그리고 수아의 할머니이신 어머님께서 창원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사회자가 멘트를 하나 더 하더라고요. 할머님께서 손녀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다렸던 기회가 온 거죠. 마이크가 제게로 넘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아의 할머니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정말 기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준호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아직까지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수아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수진이와 준호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모양이었죠. 제가 서울에 손자들 보러 갔더니 며느리가 정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장내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찬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이요. 그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음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에는 한우며 갈치며 좋은 음식이 가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때 정말 감동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해 준 거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5살 민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요. 이제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완전히 파악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특별히 준비해 왔어요. 8만 원짜리 한정식 도시락을요. 제 앞에 놓인 도시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찬밥 줄 정도로 제 건강을 생각해 주니까 저도 제 몸은 제가 챙겨야겠다 싶어서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시어머니 대접이 참 어렵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수진이를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70평생 살면서 찬밥에 고추장을 대접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린 며느리한테서 말이에요. 이때부터 장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수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뀐 거죠.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장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가 급하게 다가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왜?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찬밥에 고추장 줬다고 말하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들으면 어때? 부끄러운 건 나한테 찬밥 준 사람이지 찬밥 먹은 사람이 아니야. 준호도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뭘 제발? 너도 그날 밤에 엄마 욕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가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귀찮다고, ATM기 같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준호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자기들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엄마, 그건 괜찮어. 이제 서로 솔직해졌으니까 좋잖아.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자. 그 순간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70평생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거든요. 돌잔치가 끝나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가면서 수진이를 보는 시선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몇몇 아줌마들은 수진이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시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3억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찬밥에 고추장이라니. 수진이는 뭐라고 변명할 말도 없어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정말 부끄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동료들이 몇 명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 준호와 수진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아마 사과를 하려는 모양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사과는 됐고 이제부터 새로운 규칙으로 지내자. 네, 나도 이제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었구나. 앞으로는 정확히 주고받는 관계로 지내자.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온 지원 내역서였죠. 이게 뭐예요? 준호가 당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한테 지원해준 돈의 상세 내역이야. 서류를 펼쳐 보이면서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전세금 3억 원, 산후조리원 비용 민준이 300만 원, 수아 600만 원, 육아도우미 비용 2,250만 원, 각종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 800만 원, 명절 및 생일 용돈 1,500만 원, 기타 지원금 1,053만 원, 총 3억 5,303만 원이네. 준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엄마, 그런 걸 왜 계산했냐고?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동안 베푼 건 베푼 거고 앞으로는 딱 계산해서 지내자.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찬밥 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그날 밤에 나를 ATM기라고 할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수진이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들켰으니까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 규칙은 이래. 내가 너희 집에 가면 너희가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찬밥 주면 나도 찬밥 줄 거고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엄마. 그리고 돈 지원은 이제 끝이야. 너희도 다 성인이고 맞벌이 하니까 알아서 살아야지.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 가족이야. 그런데 가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아니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아, 울지 마. 이제 서로 솔직하게 지내면 되는 거야.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거든요. 수진이가 정말로 어떤 기분인지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수진이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 어머니와는 결혼 초기에 몇 번 통화한 적이 있어서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수진이 어머니시죠? 저 준호 어머니예요. 아, 사돈. 오랜만이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돈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무슨 일이세요? 우리 수진이가 정말 효부예요. 저를 너무 잘 챙겨줘서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수진이가 잘하고 있나 걱정했는데. 네, 특히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해 줬거든요. 어머, 우리 수진이가 그런 세심한 배려를. 네, 찬밥에 고추장 한 숟가락만 주더라고요. 정말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나 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사돈, 그게 무슨. 아, 그리고 민준이가 정말 똑똑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이것만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벌써 할머니 건강을 걱정하다니.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돈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0년 동안 수진이네 전세금 3억 원부터 시작해서 총 3억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잖아요. 네. 그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수진이가 저를 위해서 다이어트 식단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제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돈, 혹시 지금 우리 수진이가 사돈님께 찬밥을. 정말로? 네,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수아 돌잔치 때도 제가 8만 원짜리 도시락을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건강을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저도 제 몸은 제가 챙겨야겠다 싶어서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한테 바로 전화해서. 아니에요, 사돈. 저는 정말 고마워서 전화드린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줄 줄 몰랐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수진이가 친정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뻔했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런 말씀을. 뭘 잘못 말했어?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엄마가 지금 창원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저한테 너무 화나셨어요. 그래, 그럼 좋겠네. 오랜만에 사돈 뵙겠구나. 어머니, 제발. 수진아, 내가 나한테 한 일을 내 엄마한테 말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다음 날 정말로 수진이 어머니가 창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 가게로 찾아오셔서 정말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더라고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수진이를 잘못 키웠나 봅니다. 사돈, 괜찮아요. 이제 서로 알았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듣고 정말 화가 나서 어떻게 은혜를 입은 분께 그럴 수 있는지. 수진이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그날 밤 서울로 올라가셔서 수진이를 혼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수진이와 준호가 창원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건 결혼 첫해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혼난 다음이라 그런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 사건 이후로 정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그것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가게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느껴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창원으로 내려와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내려와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례 준비할 때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제가 가르쳐주는 요리법도 진짜 배우려고 해요. 어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제가 전화하면 정말 반가워해요. 엄마, 언제 서울 오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 괜찮으시죠?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찬밥에 고추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요. 손자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할머니를 할머니로 대해줘요. 할머니, 언제 또 와요? 할머니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기뻐요. 예전에는 수진이 눈치를 봐가며 말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거든요. 수아도 이제 돌이 지나서 할미 소리를 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려요. 가장 큰 변화는 돈 관계예요. 이제는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민준이 태권도 학원비가 부담이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도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 민준이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도와줄게. 하지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퍼주지는 않아요. 정말 필요한 일인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도와주죠. 그리고 수진이도 이제는 받기만 하지 않아요. 명절 때마다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와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 건강식품이나 옷, 화장품. 정말 정성스럽게 고른 선물들이에요.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내요. 솔직하게 마음을 말하고 서로 배려해가며 지내니까 훨씬 좋아요. 그 찬밥 고추장 사건이 있은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이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최근에는 수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해주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정말 새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제도 민준이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꼭 와주세요. 할머니랑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만들고 싶은데? 비밀이에요. 와서 보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게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 서울에 가는데 갈 때마다 정말 환영받아요. 손자들도 할머니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며느리도 진심으로 반가워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제가 갈 때마다 뭔가 챙겨가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는 항상 반찬이며 과일이며 한가득 들고 갔는데 이제는 손만 들고 가기도 해요. 엄마,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해요? 준호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왜? 엄마가 오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아? 물론 기뻐요. 농담이에요. 이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때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서로를 진짜로 존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조건 참고 베푸는 것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물론 가족 관계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자존심까지 짓밟히면서 참을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때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지금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한 가족이 됐답니다. 요즘에는 수진이가 명절 때 창원으로 내려와서 차례 준비를 정말 열심히 도와줘요. 예전에는 하는 척만 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해줘요. 어머니, 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머니, 이 양념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정말 배우려고 해요. 그럴 때 정말 기뻐요.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도 이제는 깔끔해졌어요. 서로 필요할 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도와주고 받아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지도 않아요. 어머니, 민준이 영어 학원비가 좀 부담이 되는데 혹시 3개월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도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 민준이 교육비는 할머니가 도와줄게.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줘. 최근에는 수진이가 저한테 정말 고마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소중하다는 걸 알겠어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는 정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수진이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골랐어요. 홍삼과 유산균, 그리고 예쁜 스카프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었어요. 수진아, 이런 거 왜 사와? 돈 아까운데. 어머니,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소중하니까 사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예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는 기쁨도 아는 며느리가 된 거죠. 민준이와 수아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할머니를 정말 할머니로 대해줘요.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할머니, 수아도 할머니 좋아해요. 할미, 할미 하면서 팔 벌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속상한 일이었지만 결국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에요. 인생에는 때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찬밥 고추장 사건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겉으로만 화목한 척하는 가족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속마음까지 가까운 진짜 가족이 됐어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가족 말이에요.
혹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처럼 진짜 화목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저처럼 용기를 내서 진짜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결과로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